톰 크루즈, 1952년 7월 3일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출생. 아버지 이름은 토마스 크루즈 포세였습니다. 어린 시절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저는 누나 3명과 함께 살았는데 늘 이사를 다녔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15개의 학교를 전전했습니다. 거의 매년 새로운 학교로 옮겨 다녔죠. 이사는 낯선 얼굴, 새로운 규칙, 진정한 친구도 없는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환경 저를 꺾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1971년에 오타와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이 톰이 연기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10살 때 학교 연극에서 잠깐 연기를 해봤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꾸준히 하지는 못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고 엄마도 아빠를 따라갔어요. 아빠는 학교를 계속 옮겨 다녔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죠. 교회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14살에 신시내티에 있는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제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떠났습니다. 가족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제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도 경기 전에 술을 마셔서 퇴출당했고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연극 오디션을 봤습니다. 아이젠드 돌스 공연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살게 된 거죠. 관객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크루즈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머니에 $500만 가지고 뉴욕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디션을 찾는 동안 그는 버스보이와 짐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인 토마스 크루즈 맵스 호세에서 톰 크루즈로 줄였습니다. 그는 지역 극단에서 연기 교육을 받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1981년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영화 블리스 러브에서 몇 줄 안 되는 단역이었지만 그 덕분에 탭스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단순한 배경 배우로 캐스팅되었지만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는 연기를 선보여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크루즈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83년 영화 아웃사이더가 개봉했습니다. 스티브 랜달이 주연을 맡았죠. 비록 주연은 아니었지만 이 영화를 통해 그는 미래의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이 영화는 판도를 바꿀 만큼 위험한 작품이었습니다. 크루즈는 1983년 개봉한 이 성장 영화에서 조엘 구슨 역을 맡아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자신의 집을 매춘업소로 바꾸는 이야기를 연기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하고 옛날 스타일의 유쾌한 코미디였습니다. 이 영화는 역변 $200,000의 제작비로 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영화를 즐긴 것을 넘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톰 크루즈가 속옷 차림으로 옛날 로큰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는 다른 젊은 배우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탭댄스 장면에서도 대역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스턴트 연기도 직접 했죠. 카메라 밖에서도 그는 영화 아웃사이더 속 캐릭터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감독들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대본을 외웠고 문학작품 녹음 테이프를 들었으며 대사를 익히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난독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점을 극복하는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1984년 할리우드에서 영화 푸스 루즈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0만 약속했지만 크루즈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판타지 장르의 영화 레전드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커리어를 망쳤다고 말했지만 크루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탑건으로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의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해 1억 1,6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크로커다일 던디가 그 뒤를 바짝 쫓았고 이율 $200만 차이로 아깝게 제쳤습니다.
하지만 크루즈가 간발의 차로 앞섰습니다. 제트기 조종사 매버릭 역을 맡은 그의 연기는 환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안경을 쓴 모습까지 더해져 미국인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단순한 기록 경신을 넘어섰습니다. 해군의 인력 충원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젊은이들은 톰 크루즈를 보는 것을 넘어 그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또 다른 용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함께 컬러 오브 머니를 제작한 것입니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영리한 영화였습니다. 제작비 1,450만 달러로 5,2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톰 크루즈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폴 뉴먼의 상대 역으로 당구 사기꾼을 연기했습니다. 크루즈는 오스카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해냈습니다. 바로 존경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스타로 발돋움했고 컬러 오브 머니를 통해 진정한 배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그가 단순히 빨리 달리고 웃는 것 이상의 연기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몇 년 후인 1988년 톰 크루즈는 대부분의 유명인들이 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물러섰습니다. 영화 레인맨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자신을 능가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하지만 크루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호프만 못지않았지만 그의 열정에는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K마트 냄새나 라고 외치며 차 밖으로 속옷을 던지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이는 대본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즉흥적으로 나온 장면이었죠. 뒤도 다른 장면에서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었는데 호프만이 방귀를 뀌었어요. 영화에서 크루즈가 보인 놀란 표정이 바로 그거였죠. 그의 최고의 연기는 아버지의 유언을 읽는 장면이었어요. 슬픔, 놀라움,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드러났죠. 호프만이 오스카상을 받았지만 크루즈는 영화의 중심을 잡아준 든든한 존재였어요. 그가 없었다면 영화는 태영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1989년이 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7월 4일에 태어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멋진 비행기도 세련된 정장도 없었다. 휠체어, 전쟁, 그리고 상처 입은 남자. 크루즈는 실존 인물인 해병대 출신 반전 운동가 론 코비치를 연기했다. 쉽지 않은 역할이었다. 그는 몇 달 동안 휠체어에 앉아 운동하며 상체를 단련했고 마침내 코비치의 모습이 실감나게 보였다. 그는 단순히 역할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자체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병원 장면들은 꾸밈없이 적나라했다. 그는 소리치고 울고 흐느꼈다. 거칠고 인간적이었으며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이 영화로 크루즈는 생애 첫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1억 6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그는 골든 글로브상도 수상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영화 배우라고 부르지 않고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꼽기 시작했다. 톰 크루즈는 한때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 배우 미미 로저스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1987년 5월 9일에 결혼했습니다. 미미네운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이언톨로지 교단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950년대부터 그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사이언톨로지는 오래된 것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교회의 감사관이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1990년 2월 4일에 끝났다. 하지만 크루즈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들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사이언톨로지와의 인연은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타블로이드 스타였던 그가 1990년에 사이언톨로지 입교를 발표했을 때 이는 큰 뉴스였다. 톰 크루즈는 1992년 바버라 월터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든 후였다.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난독증이었다. 그는 7살 때부터 난독증과 싸워왔다. 그는 198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으며 사실상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는 머리가 맑지 않았고 스스로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이언톨로지 창시자
론 허바드가 개발한 학습 기술이라는 것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크루즈는 그것이 일상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바드의 방법을 통해 완벽하게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획기적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년 후인 2016년 영화 잭 리처 둘 광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교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종교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그는 30년 넘게 사이언톨로지교 신자였습니다.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교 지도자 데이비드 맥케비지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대부터 친분을 유지해왔지만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플로리다에 있는 시오르그 기지에서 장병들을 위해 성대한 환영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 로널드 머스카베이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장을 호화 유람선처럼 꾸며놓기까지 했죠. 앨런 허바드의 전속 요리사가 특별 점심을 준비했지만 장병들은 4시간이나 늦게 도착해서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화가 났습니다. 이내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1999년 후반 톰 크루즈는 교회를 거의 떠날 뻔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회 당국이 사이언톨로지 전설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외계인 제누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고 크루즈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최고위 간부인 마티 레스번을 보내 그를 데려오도록 했다. 크루즈는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학업도 재개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크루즈는 더 이상 단순한 신도가 아니었다. 그는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전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특히 유럽에서 사이언톨로지를 공식 종교로 인정받지 하려고 시도했다. 2005년 파리 위원회는 크루즈가 니콜라스 사라지를 포함한 프랑스 주요 정치인들에게 직접 접촉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그가 사이언톨로지의 공격적인 대변인이라고 판단하여 그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 그는 뉴욕시 구조대원들에게 해독 치료를 제공하는 다운타운 메디컬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이 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미스케비지는 2004년 크루즈에게 사이언톨로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사이언톨로지 자유 훈장이라는 특별한 영예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영웅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언톨로지에 깊이 빠져들면서 크루즈는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전 사이언톨로지 신도였던 폴 해거스에 따르면 크루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패커, 베컴 부부, 제이다, 윌 스미스, 심지어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진지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와 할리우드가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견해는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1999년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을 촬영하는 동안 크루즈는 다시 사이언톨로지에서 멀어졌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그에게 제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은 1990년 초 영화 데이즈 오브 선더 촬영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28세였고 그녀는 23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은 첫눈에 반했다. 미미 로저스와의 이혼이 확정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톰은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니콜과 결혼했다. 결혼식은 빠르고 열정적이었으며 희망에 차 있었다. 니콜은 나중에 결혼할 때 너무 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어요. 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걸었다. 니콜레온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톰과 결혼한 순간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결혼 초기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니콜은 자궁호에 임신을 겪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웠고 아기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두 사람은 큰 슬픔에 잠겼다. 그 상실감은 그들을 입양으로 이끌었다. 1992년 그들은 딸 이사벨라를 입양했다.
1995년 그들은 아들 코너를 낳았고 아이들은 영화 촬영장에 함께 다녔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완벽한 할리우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에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1992년에는 해서사 역사 드라마 PAN Airway에서 아일랜드 이민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작비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38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년 후 그들은 훨씬 더 어두운 작품을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셔츠였죠. 원래 6개월이면 촬영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국에서 촬영했습니다. 큐브릭 감독은 배우들을 고립시키고 종종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실제 결혼 생활의 일부를 영화 스토리에 활용했습니다. 니콜레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벽 3시에 카트 경주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쿠브리가 요청했다면 3학년까지 남았을 거라고까지 말했지만 그는 영화 개봉 4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영화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기묘한 영화 중 하나였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사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초기 유산의 아픔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니콜은 나중에 우리는 임신 초기에 아기를 잃었기 때문에 정말 큰 트라우마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벨라와 코네오를 입양하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 2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임신 3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했습니다. 이혼은 단 6개월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톰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남았고 니콜레온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2년경 이사벨라와 코네오는 니콜보다 톰이 새 아내인 케이티 홈즈와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는 제 어머니시죠. 정말 훌륭하세요. 가끔 엄마를 뵙고 이야기도 나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멀어졌습니다. 니콜이 톰과 결혼했을 때 기대했던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니콜레온 아이 기간 나에 밤낮 없이 촬영에 매달렸습니다.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연기는 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하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혼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더 두려워졌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항상 최대한 솔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2년 톰 크루즈는 잭 니콜슨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영화 You're Few Good Men은 단순한 법정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크루즈에게는 배우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입담과 오만한 해군 변호사 캐릭터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진실을 요구하며 니콜슨을 압도하는 장면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단 한 장면만으로도 그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2억 4,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통해 톰 크루즈가 더 이상 단순히 잘생긴 얼굴의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할리우드에 알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깊이 있고 진지한 연기를 펼치면서도 여전히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그는 더욱 위험한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뱀파이어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뱀파이어가 아니라 마애혹적이고 위험한 불멸의 존재 레스타트를 연기한 것입니다. 외연작 소설의 작가인 라이스는 인터뷰에서 캐스팅을 혹평했습니다. 톰 크루즈가 배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크루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배역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야 라이스 작가조차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과 광고를 신문 전면에 내기도 했죠. 그만큼 크루즈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크루즈는 대부분의 스타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과감한 역할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1996년이 도래자 그는 단순히 배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화였습니다.
그는 제작, 주연, 그리고 흥행 돌풍까지 이끌었습니다. 8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5,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위험천만한 줄타기 장면도 직접 소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톰 크루즈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톰 크루즈의 다음 작품에 주목했다. 같은 해 그는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선사했다. 총도 스턴트도 없이 오직 진심만이 담긴 영화였다. 쇼미 더 머니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다. 팝 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 영화는 2억 7,3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고 크루즈는 두 번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스타덤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스타였다.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판도를 바꿔놓았다. 1999년 크루즈는 영화에서 허세 가득한 말투 뒤에 자신의 내면을 숨기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감정적 피폐한 남자 프랭크 TJ 맥키 역을 맡았다. 그는 관객들에게 자신을 좋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그저 20분 동안 자신을 지켜봐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영화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또 한 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고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평론가들은 이제 그의 용기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2000년 영화 바닐라 스카이 촬영 중 톰 크루즈는 페넬로피 크루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지만 니콜 키드먼과의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2002년 무렵 그와 크루즈는 어디에나 함께 있었다. 레드카펫, 휴가 사진, 찬사 가득한 인터뷰 등 크루즈는 무대 뒤에서 그녀에게 푹 빠진 듯 보였다. 그녀를 위해 요리도 해주고 깜짝 이벤트도 계획하고 심지어 청혼하는 상상까지 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크루즈는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고 크루즈는 끊임없이 키드먼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2004년에 헤어졌다. 공식적인 입장은 영화 촬영 일정 충돌이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사이언톨로지 교단과의 연관성이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 측에서 톰 크루즈에게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아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교회 내 여성들은 자신들이 톰 크루즈의 잠재적 배우자 후보로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충성심, 그리고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의 얼굴이었고 교회는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차를 개조하고 경납고를 개인 휴양시설로 바꾸는 등 그들의 황금 소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이야기는 나잔 보나디 이야기였다. 젊고 똑똑하고 교회에 충실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머리 모양도 스타일도 삶 전체를 바꿔야 했다. 좋아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말솜씨가 빠른 교회 지도자의 말을 이해하려다 작은 실수를 하자 크루즈는 격분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불과 2주 후 그녀는 차였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저 명령이었다. 그 후 그녀는 교회를 떠나 배우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와 크루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케이티 홈즈가 나타났다. 크루즈는 홈즈가 이전 약혼을 파기한 지 불과 33일 만인 2005년 4월에 그녀와 함께 로마에 나타났다. 에온로는 열광했다. 그녀는 26살, 그는 소리 2살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톰 캐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홈즈는 한때 크루즈와 결혼하는 꿈을 꾼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사이언톨로지 교단의 감시자들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등의 수군거림이 돌았다. 홈즈는 더 이상 도슨스 크릭의 소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에 휩쓸린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2005년 5월 23일 오프라 윈프리 쇼 세트장에서 톰 크루즈는 영화 우주전쟁 홍보차 출연했는데 셜록 홈즈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는 뛰어오르더니 무릎을 꿇고 오프라의 손을 잡았다. 관객들은 어색하게 박수를 쳤다. 집에서 TV를 보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폭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영상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스튜디오들은 패닉에 빠졌고 파라마운트는 최대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년간 크루즈에게 열광했던 여성 팬들은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할리우드의 황금 소녀는 단 몇 분 만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세상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6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톰 크루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6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홈즈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교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크루즈 자신도 1년 후 소송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단 2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 케이티는 톰 크루즈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크루즈가 수리를 사이언톨로지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막으려 했다고 한다. 이것이 유일한 타격은 아니었다. 몇 년 전인 2006년 크루즈는 경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오라엔 파트너였던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14년간의 관계를 매우 공개적이고 냉혹한 방식으로 끝냈다. 비아컴 회장은 크루즈의 최근 행동이 그의 이미지와 영화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 3부작은 3억 9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꽤 괜찮은 성적처럼 보이지만 불과 1년 전 개봉한 우주전쟁이 5억 9,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다. 포베우스는 크루즈를 할리우드 최고 수입 배우로 선정했는데 그는 한 해에 6,100만 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이미지가 너무 위험했기에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다. 크루즈는 재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그래서 2008년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거칠고 시끄럽고 대머리에 욕설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도 이런 역할을 예상하지 못했다. 크루즈는 영화 트로픽 선데어에서 스튜디오 사장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냈다. 보철물과 가짜 가슴털로 뒤덮인 그는 춤추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할리우드의 재기를 이끌었다. 관객들은 그 캐릭터가 실제로 크루즈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의 모험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그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었다. 그러다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이 나왔다. 2011년 크루즈는 이 프랜차이즈를 드라마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션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고 칼리파를 와이어 하나만으로 등반했다. 시속 127km의 강풍 속에서 730m 높이에서 펼쳐진 그 스턴트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의 대담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거의 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2015년에 로그 네이션으로 6억 탈차이즈 200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화려한 복귀는 완벽했지만 크루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그 네이션에서 그는 52세의 나이에 실제로 이륙하는 비행기 옆면에 매달리는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그린스크린도 스테언트 대역도 없이 크루즈가 시속 160마일, 약 257 km/h로 질주하는 장면. 보험사조차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 스튜디오는 그 장면들을 위해 5천만 달러짜리 특별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의 전설은 단순한 유명인이 아닌 CGI 시대의 마지막 진정한 액션 스타로서 커져갔다. 부상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2014년 그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촬영을 위해 런던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계속되었고 그는 결국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제작이 2개월간 중단되었고 예산에 8천만 달러가 추가되었지만 제작진은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2023년 영화 데드 레코닝 촬영 중 또다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깨 인대 파열, 갈비뼈 골절, 발목 골절까지. 하지만 그는 영화 촬영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탄했고
평론가들은 액션 장면을 극찬했습니다. 크루즈의 연기에는 가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스타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갔지만 크루즈는 극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탑건이라며 매버릭은 극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에 개봉했을 때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15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그해 최고의 히트작이었고 쥬라기 월드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크루즈는 이 영화 한 편으로만 약 1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단순한 속편이 아니라 그의 경력 최고 흥행작이었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왔고 크루즈도 다시 한번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카엔과 명예로운 야자수문. 평론가들은 심지어 원작보다 낫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그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그의 딸 수리였다. 이혼 후 크루즈는 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것은 2013년이었는데 당시 수리는 겨우 7살이었다. 수리는 2024년 18살이 되자 아버지의 성을 버렸다. 그녀는 이제 중간 이름인 수리노에를 사용합니다. 그녀는 현재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전 사이언톨로지 신도들은 교회의 단절 정책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케이티는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는 그녀를 억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었을 가능성이 있고 수리 역시 그로 인해 잠재적인 문제아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즉, 크루즈 역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관계를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톰 크루즈는 니콜 키드메언과의 결혼 생활에서 입양한 아이들인 코너와 이사벨라와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리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재결합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5년 당시 62세였던 크루즈는 안나 데 아르마스와 여러 차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런던에서 조용하게 발렌타인데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이 시작이었고 이후 안나 데 아르마스가 반려견들과 함께 크루즈의 전용기를 타고 휴양지에 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3일 후 새벽 3시에 데이비드 베컴의 생일 파티를 함께 떠나며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피플지는 그들이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둘 다 싱글이고 둘 다 유명인이며 그들에 대한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